이제 두 번째 발표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IR 피칭 만월회 박재영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9만 개의 개인 카페 사장님들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만월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에 개인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직접 카페를 운영하면서 개인 카페에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걸 직접 몸소 느끼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장을 보면 치킨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의 비중이 70%나 차지를 합니다. 근데 카페는 프랜차이즈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전부 다 개인 카페들입니다. 이렇게 개인 카페의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카페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는 거나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에도 다들 파편화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개인 카페들이 모이기만 해도 스타벅스보다 훨씬 커다란 힘이 생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 카페들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에게 핵심적인 세 가지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머스, 컨텐츠, 커뮤니티입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카페들이 프랜차이즈보다 우수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 같은 경우에 시장조사부터 시작해서 레시피, 마케팅 등 카페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저희가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티 같은 경우 사장님과 사장님, 사장님과 거래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고객 간의 커뮤니티를 다양하게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카페들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음료보다는 공간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하는 카페, 그리고 메뉴에서도 한두 가지 시그니처 메뉴만 집중을 하고 싶어하는 카페, 또는 브랜딩과 컨설팅까지 받고 싶어하는 카페에서 저희 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핵심적인 MVP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300개 이상의 개인 카페가 모여서 발주를 정기적으로 시키면 웬만한 프랜차이즈 한 개보다 커다란 시너지가 나온다고 봤고요. 저희 최근에 400개의 카페가 정기적으로 발주를 넣고 있고 이들의 재구매율은 98%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300개를 처음부터 모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저희 플랫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처음에 후킹 요소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 판매하지 않는 독보적인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을 수 있었고요. 가입자 수는 최근에 3,500개의 가입자를 달성을 했는데 최근 한 달간 한 1,000개가 넘는 가입자를 달성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00개 이상이 모이면 3,000개 이상이 모이면 강력한 영업력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저희에게 잠재 고객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000개가 넘어서면서부터 신세계푸드나 메일유업 같이 카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곳들과 다양한 제휴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시장은 개인 카페 시장입니다. 프랜차이즈보다 2.3배 훨씬 커다란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개인 카페를 4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시그니처 메뉴를 소비하는 카페라든지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카페가 저희의 주 타겟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개인 카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약 3만 개의 카페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 카페 시장 규모는 14조 8천억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의 수익 시장은 2,500억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조 유통, 즉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매출이 100%입니다. 근데 앞으로 중개 수수료나 광고 수수료의 비중이 40%까지 올라올 것으로 저희는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입니다. 저희의 경쟁사는 메가커피와 CNT마트가 있습니다. 메가커피는 그 길거리에서 보이는 노란색 메가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모두 개인 카페를 대상으로 커머스 플레이를 하는 곳들입니다.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워낙 다양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비유를 하자면 네이버 쇼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CNT 마트는 쿠팡처럼 빠른 배송과 물류망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와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감도 높은 제품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이들에게 큐레이팅된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브랜딩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를 덕질하는 전용 계정이 있고요. 이 굿즈들은 저희가 만든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사비를 내서 자기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굿즈들입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저희 고객들이 자기 집 앞 카페에 가서 저희 대신 영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 덕분에 사실 마케팅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2,000개의 가입자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메일유업이나 헌터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과 대등한 관계로 콜라보를 할 정도의 브랜드 IP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품 다양성까지 확보를 해서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파워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품 다양성을 넘어서 서비스 다양성까지 확보한다면 큰 격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C레벨은 브랜딩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매각해 본 경험과 브랜딩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15억 원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사실 매출액보다는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회사의 가치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집중을 많이 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스케일업에만 집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출 계획과 가입자 계획이고요. 올해 투자는 10억 원 라운드를 돌고 있습니다. 이 10억 원은 브랜딩 강화, 제품, 서비스 확장이라는 현재 저희 회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엑싯은 저희 IPO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제조업과 플랫폼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안정성과 플랫폼의 성장성을 어필해서 IPO까지 달릴 예정이고, 사실 M&A도 대상 다이브스나 신세계 푸드와 같은 곳과 현재도 사실 논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 만월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만월의 IR 피칭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2020년에 커피숍 만월의 공동대표였다가 매각을 하셨다고 이제 적혀 있는데, 커피숍 만월애랑 주식회사 만월애는 어떤 관계인지, 또 뭐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매각하신 브랜드에 대한 이제 로고나 IP나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건지 이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8년에 개인 사업자로 만월회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카페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게 2020년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이라고 적어둔 거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이제 100% 정리가 된 상태고, IP 사용권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P 상표권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 법인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주식회사 만월회로, 이전에는 카페 오프라인 베이스의 사업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 주식회사 만월회는 제조업과 플랫폼 베이스의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방 청중께서도 카카오 오픈 채팅을 통해서 질문과 의견 전해주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요. 지금 제조 기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 만월회의 제일 큰 그 키팩터 중에 하나가 지금 생산하고 유통하시는 원액 베이스의 품질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유지가 돼야지 계속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표님하고 그런 분들은 보면 마케팅이나 브랜드 관련돼서는 전문가들 같은데, 그런 원래 원칙이 되는 그런 커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맛의 유지와 제조에서의 그런 부분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플랫폼 위주의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의 자료는 최대한 생략을 했는데요. 저희가 제조업의 기술력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허도 제조 공정 관련된 기술이 3개 있고 현재 인력도 R&D 인력부터 생산 공정과 그리고 생산 관리 인력도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희대학교 식품공학과와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교수님과 랩실과 공동 연구나 그쪽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채워 나가면서 제조의 기반의 그 탄탄함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반 청중께서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질문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대1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질문을 더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번째 시간의 피칭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매짐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